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의 문제점을 정리한 영상을 계속 내보내드렸죠. 이 영상들을 통해서 노조가 비판받는 이유, 현대차의 입장, 그리고 노조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이유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기아 노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현대차 노조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아 노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소비자들이 노조의 행보와 근황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생산한 차를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자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는 똑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비판이 가능한 거겠죠. 이들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 피해를 받는 것도 소비자니까요. 일단 기아 노조의 근황과 현황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 문제는 최근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턴을 협상 도구로 삼았던 사건입니다. 이게 올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생산직 신규 채용이 없으면 산학 인턴 채용을 협의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생산직 인력 감소에 따른 노조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내용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때가 한창 MZ세대를 중심으로 사무연구직 노조가 결성됐을 때이기도 해서 생산직 노조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협상의 도구로 산학 인턴을 선택했는지도 봐야겠죠. 산학 인턴은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생산 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아마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방학이나 졸업학기 학생들이 회사 인턴으로 잠깐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아 같은 경우 공장별로 반기마다 산학 인턴 채용이 진행되고 매년 3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새로운 인력을 뽑기 위한 검증 과정이 한 단계 줄어드는 것도 있고 생산직 초임이 90% 수준으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산직 정규직을 안 뽑아주면 인턴 채용도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기아 생산직도 정년퇴직으로 감소하는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정년퇴직 예상 인원이 7,200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그만큼 뽑아야 하는데 인력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노조가 잘한 것 같죠?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든 거잖아요. 청년 일자리도 해결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비판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규직 일자리랑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무슨 상관인가요? 따지고 보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산학 인턴은 인턴대로,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채용하면 그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노조의 기득권 집착이 취업 준비생과 같은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친환경차 생산으로 생산직 인력이 줄어들고 사무연구직도 새롭게 노조를 결성하면서 생산직 노조의 입지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신규 채용과 산학 인턴 채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턴 채용을 못하게 하고 이걸 빌미로 신규 채용을 걸고 넘어지는 건 입지 늘리기에 인턴을 이용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기아가 5년 만에 생산 정규직을 뽑는다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지난 5년 동안 생산 정규직 채용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되죠. 사실 5년 동안 정규직 채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인력이 분명 필요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대체 어디에서 충원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내 하도급은 사내 하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청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생산 인력을 충원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전환된 정규직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4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정규직 채용을 통해 청년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야, 드디어 노조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협의를 이뤄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이슈가 세습 고용이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기아 노조가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해달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하필 단체 협약이 있는 내용이라 기아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네요. 노조가 자녀들을 채용해달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조를 잘 이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채용하게 되면 조합원 숫자도 유지함과 동시에 자녀들 일자리 걱정도 없으니까 노조 입장에선 일석이조 효과가 되는 거죠. 노조 주장에 따르면 단체 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5년 만에 신규 채용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필 5년 만에 신규 채용이 진행될 때 자녀 우선 채용을 주장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 5년 만에 신규 채용을 협의한 것도 결국 자녀 채용을 밀어붙이려고 한 큰 그림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건 현대차 노조보다 심각한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2018년에 조합원 자녀 특별 채용 조항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긴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는 거죠. 기아 노조는 뭐예요? 신규 채용을 5년만 해준다고? 그럼 우리 애들 뽑아줘! 이런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현대차는 자녀 채용 내용을 삭제하고 기아 노조는 자녀 채용을 주장하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채용 통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 노조의 시각 차이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현대차 생산직 채용 통계를 보면요. 신규 채용 인원은 매년 100명 내외로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정규직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인원이 발생하더니 이게 올해에는 1,500명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걸로 퇴직자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기아도 그래프 구조는 현대차랑 비슷했습니다. 신규 채용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을 왔다 갔다 했고요. 2019년에는 24명, 작년에는 19명, 올해는 82명이 불과했습니다. 정규직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인원도 현대차랑 똑같이 2018년부터 발생했는데요. 올해 통계를 보면 퇴직 예정자가 540명 정도, 정규직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인원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랑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향후 5년간 현대차는 1만 명, 기아차도 거의 7,200명 정도가 정년 퇴직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현대차가 대규모 정규직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취업시키고 동시에 자녀 채용 조항도 없애겠다고 한 건 현대차 노조 내부적으로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친환경차로 전환되면서 부품 수도 줄어들고 생산 인력도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을 새로 채용해도 정년까지 일자리가 보장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자녀들을 채용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현대차 노조의 채용 구조가 더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아 노조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정규직 퇴직 후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인원이 있는 와중에 5년 만에 신규 채용이 진행된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자녀 우선 채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굳이 없어질 일자리에 자녀들을 왜 채용하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걸 좀 의아해합니다. 결국 노조의 목적이 다른 데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 노조도 현대차 노조처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그거죠. 어차피 몇 년 뒤면 사라질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채용하는 것도 의미 없고 그럴 바에 정년이라도 연장하자는 겁니다. 지금 기아도 이걸 밀고 있다는 건데 결국엔 자녀 우선 채용 역시 정년 연장 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회사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아 쪽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회사에 관심을 끌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 우선 채용 규정이 현실화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현대차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규정을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자녀 우선 채용을 주장하면 회사와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기아도 현대차처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협상이 결렬되면 자녀 우선 채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거나 회사를 압박할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할 겁니다. 사실 지금 노조가 결정해놓은 방향이 진짜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나 효율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최근 행보를 보면 기아가 현대차보다 변화에 더 적극적인 것 같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정의선 회장이 당장 내년은 아니라고 했지만 시기를 보고 추진할 거라는 말은 했습니다. 현대차는 엘라베마 공장, 기아는 조지아 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 일부가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전환될 겁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던 소나타랑 아반떼를 국내 공장으로 배치했잖아요. 이걸로 시간 벌기에 성공했는데 기아는 조금 다릅니다. 현대차 국내 공장은 그나마 내연기관차로도 꽉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아는 국내 공장도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EV6죠. 최근에 기아가 공개한 영상 보셨나요? EV6 생산 과정이 담긴 영상인데 죄다 로봇이 만듭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EV7도 광명 공장에서 생산될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예 광명 공장을 전기차 생산 기지로 전환할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노조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렸다고 하죠.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EV7은 2023년 4월부터 광명 1 공장에서 생산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광명 공장에서는 카니발, K9, 스팅어, 스토닉 같은 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카니발을 하이브리드와 전기 모델로 전환하고 스팅어는 단종시키면서 내연기관 모델을 단기적으로 줄일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기차 생산 효율성은 높여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보다 오히려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서 현지 판매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던 내연기관 모델을 국내 공장에 배치했잖아요. 반대로 기아는 국내에서 생산되던 내연기관차를 단종시키고 전동화 모델 생산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물론 이것도 노사 협의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 기아 노조도 입지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업 같은 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라 피해는 또 소비자들한테 가겠죠. 길게 보면 언젠간 다 세대 교체가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기아 노조도 현대차 노조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자녀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현대차 노조보다 더 심한 부분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기아 노조 근황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